네, 일단은 확률의 네 번째 단원, 독립과 배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과 배반 중에서 독립은 요 1단원 확률 중에서 뭐에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확률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독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원 확률 중에서도 12문제가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이 나왔다. 통계학에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진짜 우르르 몰려 나오죠. 예전보다는 독립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자주자주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단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독립을 반드시 제대로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되죠? 자, A랑 B라는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요렇게 쓴다. PA와 B의 확률이 PA랑 뭐하다? 같다. 되죠? 그다음에 요 수식의 의미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B가 하더라도 내 확률이 뭐에 변함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A는 내가 오늘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건이야. 다음에 B는 내일 비가 오는 사건이라고 쳐봅시다. 되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내가 오늘 통계학을 공부하든 안 하든 뭐 하겠어?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그쵸? 그럴 때 요 두 사건을 뭐라 그래?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되죠? 자, 그래서 독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독립은 확률의 변함이 없는 거야. 그쵸? A라는 사건의 모든 경우가 발생하는 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함이 없는 거라고? 확률이 변함이 없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A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라고 해봐. 그럼 PA는 뭐야? 3의 배수는 3이랑 6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발생하고 전체 경우는 6개니까 주사위니까 6분의 2 해갖고 3분의 1이겠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되죠? 다음 B는 뭐냐? 짝수인 사건이야. 되죠? 그래서 A바 B를 구하면 일단 B가 먼저 발생해. 일단 짝수들이 먼저 발생해. 2, 4, 6이 먼저 발생한 거야. 되시죠?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의 배수 6밖에 없잖아.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A바 B를 구하면은 3분의 1이 됩니다. 되시죠? 그냥 PA바 B나 두 값이 뭐에 둘이 똑같잖아. 그래서 따라서 A랑 B는 뭐라 그래? 독립 사건이라고 부르죠. 되시죠? 근데 요게 다르다는 거야. 요거를 잘 구분해 내셔야 된다는 거야.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 원래 A라는 사건은 뭐뭐가 발생해? 3, 6이 발생하죠. 그쵸? 근데 B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때는 뭐만 발생해? 6만 발생한다고. 주사위 던졌을 때 6 짝수가 이미 짝수들 중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6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3은 절대로 뭐해? 절대로 안 나오게 되죠. 그렇죠? B가 이미 일어난 이상은. 되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에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뭐라 그래? 독립이라고 한다고. 되시죠? 독립이라는 게 B가 발생하더라도 A라는 사건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이 뭐에 발생할 확률이 변함이 없을 때 그때 독립이라고 한다. 되시죠? 요거를 조금 살짝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근데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B가 뭐 발생하더라도 A가 모든 경우가 다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현실 상황에서는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비가 올 확률, 내일 비가 오는 사건, 내가 통계학 공부하든가 말든가 내일 비가 오는 사건은 그냥 발생할 거 아니야. 비가 온다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그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도 물론 독립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학적으로 독립이라는 거는 확률이 변함이 없을 때 독립이라고 한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독립 사건의 성질. 1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 3개나 넣었다고. 제가 별표 쳐 놓은 공식은 진짜 중요하니까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앞에 3단원에서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났을 때 어떻게 구했어? PA 곱하기 하니까 이미 A가 뭐 한 거야? 벌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PB 바 A 요렇게 갖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다고.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하나 확률 곱하고 그다음에 곱했으니까 얘는 이미 발생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구한다고. 되시죠? 근데 두 사건이 만약에 뭐면 독립이라면 여기 앞에 말이 생략됐네요. A, B가 독립 사건이라면 그렇죠. 요런 말이 들어가 있어줘야죠. 독립 사건이라면은 P, B가 A랑 뭐랑 똑같겠어? 얘는 P, B랑 똑같겠죠. A가 발생하든가 말든가 내 확률에 영향이 없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을 PA 곱하기 PB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되죠? 이렇기 때문에 독립이 중요하다. 자, 왜? 자, 우리가 통계학에서 주로 하는 건 뭐야? 표본을 뽑는 거라고. 그죠? 표본 뽑기라고. 그래서 내가 뽑히는 사건이 있고 너가 뽑히는 사건이 있어. 근데 이 두 사건이 뭐야 돼? 독립이어야지 내가 뽑히든가 말든가 너가 뽑힐 확률에는 영향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모든 통계학 공식들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다고. 되죠? 자, 왜냐면은 현실에서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야. 그럼 너가 뽑힐 확률에 대해서 내가 이걸 구해야 돼. 너가 뽑힐 확률. 내가 뽑혔을 때 너가 뽑힐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고 만약에 표본을 뽑았는데 나는 안 뽑혔고 너만 뽑혔어. 그럼 이것도 구해야죠. 너가 뽑힐 확률. 내가 안 뽑혔을 때 너가 뽑힐 확률을 또 구해줘야 된다고. 되죠? 근데 실제 우리가 통계학 연구를 하는 이 현실 세상에서는 이 조건부 확률 구하는 게 매우 매우 어렵다. 예,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또 공식을 전개하기, 각종 뭐 통계학 정리들을 만들기도 매우 매우 힘듭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배우는 웬만한 통계학 공식 뭐 정리들은 다 뭐에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 독립이어야지만 그냥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구하기 너무너무 쉬워. 그렇죠?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도 그냥 두 확률의 곱으로만 구하면 되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되죠? 근데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자, 독립이 아닌 걸 뭐라 그래? 일단 독립이 아닌 거는 종속이라 합니다. 독립의 반대말이 배반이 아니야.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이다. 아무튼 종속이면은 내가 뽑히고 너도 뽑히면은 내가 뽑혔을 때 너가 뽑힐 확률도 구해야 되고 내가 안 뽑히고 너가 뽑히면은 내가 안 뽑혔을 때 너가 뽑힐 확률 이 조건 확률들을 각각 그때그때마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정하기가 어려워진다.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그만큼 통계학에서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도 예, 상식적으로 우리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뭐냐? A랑 B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예, 독립이라면 1번 PA는 PA 바 B다. 얘네 둘이 같다. 되시죠? 당연히 PB는 PB 바 A도 성립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곱으로 적을 수 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둘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빨리 푸는 문제가 있고 이 교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곱이다를 이용해서 빨리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독립단원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공식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요 아래 2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B가 일어나더라도 내 확률에 변함이 없어. 그렇죠? 독립이면은 그 소리는 B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확률에 변함이 없다. 요 말이라고. 되시죠? 이게 이거야. B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일어날 확률에 변함이 없어. 그럼 B랑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B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일어날 확률에 변함이 없다.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확률은 또 1 빼기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 다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성립하면은 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그 B라는 사건이랑 뭐에 독립이라고. 되시죠? B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일어나는 확률에 변함이 없어. 그 소리는 B가 일어나도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도 변함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B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은 A랑 B의 여집합, 또 A 여집합이랑 B, 그 다음에 또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 얘네끼리도 다 뭐야? 다 독립입니다. 되시죠?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뭐라고? 다 독립이다.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건이 두 개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사건이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뭐 다섯 개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럴 때 만약에 3개로 늘어났어. 3사건이 서로서로 독립이야. 그쵸? 그럼 이게 다 성립한다고. A랑 B가 독립이니까 당연히 두 확률의 곱으로 교집합의 확률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C로 바뀌더라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쵸? 이것도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그쵸? 서로서로 독립이니까 둘끼리도 서로서로 뭐해? 독립이기 때문에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가 있다고. 되죠? 그다음에 요거를 하나 더 확장해 나가서 3개의 교집합의 확률도 서로서로 독립이면은 3개의 확률의 곱으로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가 있다. 되시죠? 자,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간간히 한 문제씩 나와주기 때문에 요렇게 4개가 다 성립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독립이면 3사건이. 그쵸? 만약 4사건이면은 뭐 여기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4사건까지 나오는 경우는 아직 시험에 없기 때문에 요 3사건까지는 기억해 주셔라. 네, 요렇게 해 갖고 독립 사건의 성질 요 3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각각을 다 뭐 할 수 있어? 증명할 수도 있는데 요 증명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은 기출문제 풀이하는 데 집중하는 거잖아. 그쵸? 기출문제 풀이를 위한 간단한 개념 설명. 물론 지금까지 벌써 개념 설명만 10분이 지난 거 보니까 물론 간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제가 이런 증명이나 이런 거는 따로 모아서 또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거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 예, 그럼 됩니다. 네, 이어서 배반인 경우는 뭐냐? 배반은 완전 독립이랑 완전 다른 거야. 배반 사건은 자, 무조건 종속입니다. 배반 사건은 독립이랑 아예 다른 거야. 배반 사건은 뭐냐?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교집합이 없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공집합인데 요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이 공집합이다. 좀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표현이 0이다. 자, 요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자, 요렇게 쓰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런 경우입니다. A랑 B랑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자, 이런 경우라면 B가 발생해 봐. 그렇죠? 이걸 구해 봐. B가 발생해 봐. 그럼 A는 뭐해? 절대로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이 0이 나옵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PA가 A라는 사건이 발생 확률이 뭐 0 이상으로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뭐에 같지 않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종속 사건입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 사건을 독립 사건의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기억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반 사건은 둘이 뭐 하는 거야? 교집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요 그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쵸? 그러면 뭘로 돼 있어? 지금 이게 수식으로 돼 있잖아. 그쵸? 그럼 공식 우리가 암기해 놓은 걸로 일단은 써줘야죠. PA 합집합, B 합집합 C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마이너스 이제 각각 2개의 교집합식을 빼주고 그쵸. 아유 쓰는데 귀찮긴 한데 자동으로 적혔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도 쓰시면서 이거를 외워 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내가 써 봐야지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 각각의 조건을 여기다가 대입해 줘서 풀면 되죠. 자, 첫 번째 조건 3개의 확률을 더하면 1이다. 그럼 요만큼을 더한 값이 몇이란 소리야? 1이란 소리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조건. A와 B는 배반이래. 자, 배반이 뭐라 그랬어? 둘이 교집합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이 나올 확률이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0이고. 다음 B랑 C도 배반이래. 그럼 비교집합 C의 확률도 몇이야? 0이란 소리죠. 다음으로 A와 C는 독립이래. 그럼 PC 교집합 A 요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PA 곱하기 두 확률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독립이니까. 되시죠? 자,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씩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PA바 B는 PA다. 독립이라면 그다음에 PA교 B는 두 확률의 곱이다. 이거 반드시 외워 주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다음에 3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몇이겠어? 0이겠죠, 이것도. 자, 생각을 해 봐. A랑 B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A랑 B랑 겹치면서 C랑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죠. 절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A랑 B도 겹치는 게 없는데 A, B, C가 겹치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확률도 0이다 해서 남은 것들만 적어 주시면은 1 빼기 PA 곱하기 PC가 되겠죠.
되죠? 그럼 PA는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이니까 내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넣을 수가 있고 계산하면은 1-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면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되시죠? 자,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공식 내가 암기한 대로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내가 외워놨던 대로 푸시고 배반일 경우에는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 독립일 경우에는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뭐다? 곱이다. 그렇죠. 요것만 이용하면은 풀 수가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예,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아직도 이거 15년 9급에 나왔는데 제가 도대체 이 문제를 도대체 왜 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이거 내신 분이 왜 냈는가? 자, 한번 풀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6이래. 그럼 PA가 0.6이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 확률은 0.4다. 이거 잘 써야 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P, B바 A가 몇이야? 0.4란 소리죠. 그리고 A랑 B는 둘이 뭐래? 독립일 때. 그렇죠?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P, B를 구하란 문제죠. 그쵸? 근데 독립이면 뭐라 그랬어? 독립에서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 뭐라고? 독립이면 PA랑 PA바 B가 같다. 그쵸?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PB랑 뭐가 같다는 소리야? PB바 A가 같다는 소리죠. 그쵸? A가 일어나더라도 내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게 독립이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B는 뭐랑 똑같아? PB바 A랑 똑같잖아. 그럼 답 몇이야? 0.4잖아. 정말 몇 번? 2번이 되는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독립에 대한 내가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요 PA는 0.6을 요 문제에서 쓰질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은 굳이 왜 줬는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독립에 대한 정의, 그렇죠? 독립에 대한 수식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 문제 2번입니다. 2번 PA는 0.5고 합집합의 확률이 0.7일 때 다음 1, 2, 3, 4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뭐 1번부터 뭐 풀어줘야죠. 1번 A,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렇죠. 독립이면 PB는 몇이냐? 이런 말이죠. 자, 문제에 지금 일단 A 합집합 B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풀어서 적어줘야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P 이렇게 풀어 적을 수가 있다고. 그죠? 자, 그럴 때 1번 A, B가 서로 뭐래 지금? 독립이래. 그쵸? 독립이면은 이거를 다시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PA 합집합 B는 지금 0.7이라 했고 PA는 지금 몇이야? 0.5고 더하기 PB는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X 빼기 독립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두 확률의 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건 X, 요거는 0.5니까 0.5X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렇게 해서 x를 구하면은 이거 넘기면 0.2고 요쪽은 0.5x니까 따라서 x는 몇이야? 0.4가 되겠죠. 그래서 PB는 0.4다. 맞죠? 그쵸. 1번을 풀었어. 자, 그 상태에서 2번 독립이면 요건 몇이냐? 그쵸. 독립이니까 내가 이제 PB가 0.4라는 것도 내가 뭐 하고 있어?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 상태에서 요거를 풀어봐라. 저 요런 문제죠. 자, 그러면 얘는 PA 여집합 교집합 B는 A, B가 독립이 뭐라고? 여사건이랑도 서로 독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되죠?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A, B가 서로 독립이면 A, B가 독립이면 A여 B, A, B여 A여 B여 얘네끼리가 서로 다 뭐라고? 다 싹 다 독립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두 확률의 곱으로 쓸 수가 있죠. 되죠. 자, 그럼 A 여집합이 나올 확률. A가 나올 확률이 0.5야. 그럼 반대가 나올 확률 몇이야? 1에서 빼니까 얘도 0.5겠죠. 되죠. 그다음에 독립이면은 아까 1번 문제에서 PB는 0.4 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PB 대입하면은 계산하면 0.2가 나오죠. 그래서 0.2다. 2번도 뭐에 맞게 되죠. 네, 3번은 뭐야? A랑 B가 서로 뭐래? 배반이래. 배반이면 뭐라고? 교집합이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다시 PA 합집합 B의 확률을 써주면은 원래 요렇게 쓰는데 그렇죠. 요렇게 써갖고 A 합집합 B가 나올 확률은 0.7입니다. A가 나올 확률은 0.5입니다. B가 나올 확률은 지금 모르고요. 빼기 교집합의 확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뭐래? 배반이면은 교집합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0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만 적고 나니까 PB는 몇이다? 0.2이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4개 중에 옳지 않은 것 찾는데 1, 2, 3번이 다 오라.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 찍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P B바 A가 0.5래. 그럼 써볼게요. P B바 A가 0.5다. 그럼 무슨 말이야? P A 분의 P A 교집합 B가 그렇죠? 이게 0.5란 소리죠. 그렇죠? 그럼 PA가 지금 0.5니까 넘기면은 PA 교집합이 나올 확률은 0.25다. 자,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자, 그 상황에서 PB 구하래. 그렇죠? PA도 알고 A 합집합 B의 확률이 0.7인 것도 알고 교집합의 확률이 0.25인 것도 알아. 그 상태에서 PB 구하는 거니까 합집합의 확률을 그냥 써주면 되죠. 공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암기한 대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얘가 몇이고 0.7이고 얘가 0.5고 얘가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고 얘가 몇이야? 0.25랍니다. 그렇죠? 이거 맞죠? 그래서 다시 넘기고 계산하면은 따라서 PB는 몇이야? 0.45가 돼야겠죠. 그렇죠? 0.5에다가 0.45 더해야지 0.95가 되고 거기서 0.25 빼니까 0.7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PB는 0.45이기 때문에 0.25이냐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수식을 우리가 지금 확률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독립,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나오는 수식들을 잘 외우고 있어서 그걸 그때그때마다 잘 적용해 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번도 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합집합 알려주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합집합의 확률 공식을 또 적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조건부 확률부터 계속 이제 강의를 찍어 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니까 제가 당연히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풀이를 요 강의에서 진행할 거야.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하나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다 들어주셔라. 자,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쵸? 근데 또 어떤 분은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이거 그냥 뭐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혼자 풀어봤어. 혼자 풀어봤는데 그냥 잘 풀리던데 정답 구하는 거 어렵지 않던데 자, 요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과감히 문제를 뭐해? 스킵해 가면서 그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스킵해 가고 내가 모르는 문제 조금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문제의 강의들만 들으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라. 그쵸?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공부 시간을 좀 절약하셔라. 자,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기출문제 풀고 내가 아직 통계학도 좀 약하고 그런 분들은 모든 강의 잘 들어주시고 그렇죠? 배속으로 당연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1배속으로 들으면 너무너무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배속을 올려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실력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혼자 먼저 풀어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스킵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들어주셔라.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에서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릴 거다. 저 넘기는 문제 하나도 없이 다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드릴 테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를 뭐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풀어보면은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의 확률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적고 나니까 pH 합집합 B는 0.7이고 PB는 0.3이고 그다음에 PB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 X고.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래? A랑 B가 뭐였으면 좋겠대? 독립이었으면 좋겠대. 그렇죠. 독립이 됐어. 독립이 되려면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PA 곱하기 PB가 돼야지 독립이죠. 그렇죠. 이게 성립 안 하면은 종속이라고. 되시죠?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돼야지 독립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독립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으로도 표현되고. 그렇죠? 양쪽이 다 성립하는 겁니다. 독립은. 자, 그래서 요게 독립이면은 이게 둘이 같음으로 그렇죠? 둘이 같음으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0.3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성립하면은 독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풀면은 0.4는 0.7x가 되고 따라서 x는 7분의 4가 되겠네. 0.7 옆으로 넘겨서 약분하면은. 그쵸?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다. 그쵸? 자, 제가 앞에 설명 이렇게 드렸어. 독립이면, 두 사건이 독립이야. 그러면은 교집합의 확률이 요렇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독립이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독립이 되면은 요렇게도 성립이 한다고. 그쵸?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그게 뭐라고? 독립이 된다고.
그쵸.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어 뭐 PA가 뭐랄까 PA가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PA가 없는 집합이야. 안에 아무런 사건이 없어. 그쵸?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도 뭐해? 없으니까 확률이 0 나오겠죠. 그쵸? 그다음에 PA가 원래 0이기 때문에 P가 원래 0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도 0일 겁니다. 그쵸? 얘가 0이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B라는 확률 사건이 발생을 해. 근데 A가 발생하면 A는 아무 사건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PB와 A가 0이 나올 거라고. A는 공집합이니까 아무런 사건이 발생 안 하면 B라는 사건도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PB는 값이 있는데 PB바 A를 구했는데 0이 나와. 그럼 두 사건은 뭐야?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가 공집합만 아니라면,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진 확률 값이라면, 그렇죠? 확률 값이라면은 이게 성립하면은 독립도 성립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공집합인 경우, 정말 특이한 경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독립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교집합이 요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그렇죠? 자, 요렇게 문제풀이 팁 하나 알려드리면서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PA는 3분의 1, 조건부 확률이 9분의 1, 교집합이 12분의 1일 때 답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서로 배반이냐? 배반 아니죠. 그렇죠? 배반이면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럼 조건부 확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조건부 확률은 PB분의 PA 교집합 빈대. 만약에 배반이야.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다. 틀렸죠. 다음에 둘이 서로 독립이냐? 자, 또 독립이면은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PA가 뭐야 돼? PA가 B여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PA가 몇이고? 3분의 1이고 PA와 B가 지금 몇이야? 9분의 1이잖아. 둘이 뭐해? 다르잖아. 다른 뭐라고? 종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다도 틀렸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풀면은 우리 시험장에서 몇 번 찍으면 돼? 2번 찍으면 된다고. 그죠? 디귿 당연히 맞겠죠.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디귿도 한번 뭐 풀어보면은 PA 합집합 B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죠. 그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PA가 지금 몇이야? 3분의 1이고, PB가 지금 몇이야? PB가 지금 모르네. 오케이. PB는 모르는 거고, 난 PA 교집합 B가 몇이야? 지금 12분의 1이네요. 앞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서로 배반이냐? 교집합의 확률이 있네. 0이 아니잖아. 그럼 배반이다. 틀렸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도 틀린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요게 없더라도, 요 부분이 없더라도 이 조건부 확률의 값이 0이 아니므로, 그렇죠. 0이 아니므로 배반이다. 당연히 틀렸다고. 그렇죠.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PB를 모르잖아. 그죠? PB를 구해줘야 돼. 그렇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PB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죠. PA와 B는 PB분의 PA 교집합 B고, 그렇죠? 이게 지금 몇이래? 9분의 1이래. 근데 PA 교집합 B가 지금 몇이야? 1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PB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죠. PB를 X라고 하고 X는 1분의 X라고 치면은 위아래끼리 곱해. 그럼 몇이야 그게? 12X고 바깥끼리 곱해. 그거를 분자에 적어 1이죠. 이게 9분의 1이라고.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 따라서 12X가 9가 돼야 되므로 따라서 X는 뭐야? 12분의 9, 3으로 약분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다. 그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빼기 12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12로 다 약분하면 통분하면은 12분의 4 더하기 3, 3, 9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12가 돼서 1이 나오네. 디귿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의 성질,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독립에 나오는 확률 공식들, 수식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푸는 문제들이 계속 자주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번. 5번은 기존 앞에서 풀던 문제보다는 조금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사건이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건이 하나 더 나오더라도 제가 독립일 때 뭐라 그랬어?
다 서로도 독립이고 세 개도 동시에 교집합의 확률이 세 개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서로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 곱하기 PC 이렇게 세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각 확률의 곱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게 지금 27분의 4다. 자, 요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성립한대. PA는 PB는 이 PC래. 그쵸? 자, 요런 경우에는 제일 작은 놈을 미지수로 잡는 거야. 그쵸? PA랑 PB는 뭐야? PC를 2배 하는 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PA랑 PB가 PC보다 뭐 한 거야? 큰 경우죠. PC를 2배 해야지 그 놈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이런 식의 문제는 PC를 뭐 하라고? 얘를 미지수 X로 잡는 거죠. 그쵸? 모르니까 내가. PC를 X, 그러면 PA랑 PB는 뭐가 돼? EX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2배 한 거니까. 되시죠? 그럼 그거를 다시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EX 곱하기 X 했더니 27분의 4가 나왔대. 그럼 2 하니까 4고, X를 3번 곱하니까 4X 세제곱이 27분의 4고, 4는 서로 뭐해? 약분되고, X란 놈을 세제곱했더니 27분의 1이 나왔어. 자, 그럼 X는 몇일까요? 3분의 1이겠죠. 그렇죠? 3을 세제곱하면 27이잖아. 3, 3은 9, 9, 3, 27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PC가 아까 X라 했잖아. 얘가 3분의 1이고 PA랑 PB는 PC에다가 2배 때린 놈이기 때문에 얘네는 3분의 2다라는 거를 다 구해낼 수가 있죠. 네, 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요걸 구하라는 거니까 뭐 이제는 뭐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A 합집합 B 빼기 PB 교집합 C입니다. 그쵸? 그럼 요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쓸 수 있어. 그쵸? 근데 서로 지금 뭐래? 독립이니까 얘를 그냥 두 확률에 뭐해? 곱으로 갖다 적어주시면 된다고. 빼기. 얘도 서로 독립이니까 얘도 그냥 두 확률에 뭐해? 곱으로 갖다 적어주시면 된다고. 되죠? 자, 그러고 PA, PB가 3분의 2고 얘도 3분의 2고 얘도 3분의 2고 얘도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었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만 뭐 해주면 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3분의 4 빼기 계산하면 9분의 4 빼기 요거는 9분의 2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9분의 33 43 12 하니까 9분의 12 빼기 9분의 6이 되니까 계산 몇이야? 9분의 6 약분하면 몇이야? 3분의 2가 되겠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다. 되시죠? 자, A, B, C가 서로 독립이다. 그렇죠? 한번 요런 문제 지금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A, B, C 세 사건이 독립이면은 이게 다 성립한다고. 이렇게 둘의 확률도 확률의 곱으로 쓸 수 있고, 둘의 교집합의 확률도 확률의 곱으로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개 다 쓸 수 있고, 세 개의 동시 교집합의 확률도 각 확률의 뭐에 곱으로 쓸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계속 뒤에 공부하다 보면 앞에를 까먹으면은 자, 요거는 진짜 정말 잘 기억하십니다. 왜냐면은 독립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의 곱으로 쓴다는 건 외워지니까. 그쵸? 이건 잘 기억하는데 세 개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둘도 독립이라는 거를 가끔씩 놓칠 수가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자,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